명령에 따랐을 뿐? 명령에 따랐을 뿐, 인간의 잔혹성을 뇌과학으로 해부하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들, 즉 전쟁, 집단학살, 노예제도와 같은 비극은 대부분 불복종이 아닌 복종 때문에 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뇌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충격적인 진실은 가해자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테러 공격을 계획한 지하드 구성원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았고 결혼했으며 자녀도 있었다. 그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강하게 연결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의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 나치 집단학살의 생존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괴물이 아닌 총통을 섬기며 총통의 이념을 공유하는 관료적 광대로 보았다. 유대인 생존자 엘리 위젤의 말처럼 그들이 악마가 아니었다는 것이 악마적인 현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잔혹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종하는 뇌, 주체성과 책임감의 소멸. 스탠리 밀그램의 획기적인 실험은 인간의 복종 심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40명의 참가자 중 65%는 학습자의 비명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압 강도를 부과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자 중 누구도 300볼트의 충격 강도 전에 멈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왜 사람들이 복종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다른 참가자에게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밀그램은 사람들이 실험자의 명령을 따를 때 자신의 주체성과 책임을 실험자에게 넘겨 생각 없는 행동 주체가 되어 대리적 상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명령에 따르는 경우가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보다 행동과 신호음 사이의 간격을 더 길게 인식한다. 즉, 참가자들은 스스로 결정했을 때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받았을 때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주체성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시간 간격 추정 과제와 자신의 주체의식 평가를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든 지시를 받든 모두 자기 행동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할지 말지 명령을 받았을 뿐인데도 행동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감소하는 현상은 복종이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시사한다. 공감의 뇌와 그 조절 가능성. 뇌의 깊은 곳에 있는 피즐하부 구조인 변연계는 일반적으로 감정뇌라고 불리며 감정과 정서적 상태, 그리고 행동 양식과 연관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은 통증 처리 시스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연계의 일부만을 활성화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실제로 감각적 고통을 유발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을 유발한다는 의미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이해하게 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화면에 고통스러운 자극이나 고통스럽지 않은 자극이 나오는 그림을 지켜보면서 뇌 활동을 기록했다. 예상대로 뇌는 고통스러운 자극과 그렇지 않은 자극을 다르게 처리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공감을 키워 고통을 더 많이 느끼거나 공감을 낮춰 동일한 고통스러운 자극을 덜 고통스럽게 여기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들은 그림 속 사람의 고통에 대한 신경 반응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공감 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복종 상황에서 공감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명령자의 뇌와 도덕적 이탈.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 또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강력한 이익 집단이나 로비스트의 압력을 받기도 한다. 또한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지도자는 별표 도덕적 이탈, 모렐 디싱게이지먼트, 별표이라는 자기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도덕적 이탈은 자신의 행동을 재구성하여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에게 미치는 괴로움에 대한 인식을 줄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명령을 내릴 때 주체성이 가장 낮은 명령자가 정신병적 특성 측정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정신병적 특성은 사람들이 명령을 내릴 때 주체성,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에서 사업이나 기타 분야의 지도자들에게서 정신병적 특성이 매우 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우려스러운 결과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명령에 대한 주체성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더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의 상흔과 끝없는 갈등의 순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복종은 더욱 복잡한 문제로 나타난다.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해야 하지만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면 부도덕한 명령에는 복종해야 한다. 이처럼 군인들은 종종 자신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 하는 힘든 임무에 직면하는데 이는 그들의 직무가 주어진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상처라는 개념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에 어긋난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군 참전용사나 현역 군인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갈등은 전염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보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만 복수심은 장기적으로 PTSD 증상이 나타날 위험을 키우기도 한다. 특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이러한 복수심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정권이 몰락한 후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복수심을 부추겼다. 이러한 복수심의 존재는 갈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며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는 마치 끝없는 악순환처럼 보인다. 부도덕함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 희망의 가능성.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부도덕함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올리너 부부의 기념비적인 연구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전쟁과 집단학살 동안의 구조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왔다. 2007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구조자들이 방관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이타주의를 더욱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적 관심이 높았고 위험을 좀 더 감수하려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나 상황적 차이와는 관계가 없었다. 유대인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끼는 것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자 집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아주 높았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 연구에서도 불복종률은 매우 낮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할 만큼 낮았지만 그 소수의 존재는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공감, 죄책감, 주체성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인지적 메커니즘은 집단학살 이전과 집단학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오 선전, 비인간화 과정, 심리적 조작 등으로 인해 쉽게 모호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에 따랐을 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줄어들고 죄책감과 책임감, 주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영향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학살을 저지른 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학살을 저지르는데 이바지하는 무의식적 신경활동 같은 복잡한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섬세한 학제간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 공감, 도덕적 용기, 독립적 사고를 촉진하는 개입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예방의 열쇠는 바로 이해에 있다.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에 대한 과학적 해답은 절망이 아닌 예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 메시지. 인간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주체성과 책임감, 공감 능력을 상실하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지만 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 도덕적 용기, 독립적 사고를 함양한다면 집단 폭력을 예방하고 끊임없는 갈등의 순환을 멈출 수 있다. 추천글. 이 글은 인간의 복종 심리와 잔혹성의 기원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파헤치며 우리 안의 악의 평범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동시에 부당한 명령에 맞서고 타인을 돕는 용기 있는 행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고 싶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